제 나이 52세, 이름은 최서연입니다. 결혼한 지 28년,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아요. 젊은 시절엔 괜찮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고 평범하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평생 단 한 번도 진짜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 너무 작았고 항상 급하게 끝났거든요. 처음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엔 다른 남자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이런 게 당연한 거라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공허한 게 아니었구나. 남편과의 잠자리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1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나는 시간. 뭔가 느끼기도 전에 남편은 벌써 등 돌리고 잠들어 있었죠. 이건 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밖으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거라고 믿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과의 스킨십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새 우린 부부라기보단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4년 전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몸매에 젊은 남자들의 시선, 잊고 있던 여성스러움. 운동하면서 느껴지는 낯선 시선들이 묘하게 기분을 자극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그래, 난 아직 늙지 않았어. 여전히 여자야. 하지만 헬스장에서 봤던 그 시선은 집에선 환상이었어요.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은 언제나 내 설렘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녁 차려놔도 수고 한마디 없이 조용히 먹기만 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항상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그러고 나면 후회뿐이었어요. 그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집에서 추석을 보내기로 했어요. 친정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죠. 막내 동생 수진과 그녀의 남편 강태호. 태호는 45세로 저보다 7년 아래였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워서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처형,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태호는 항상 예의 바르고 다정했어요. 명절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이것저것 도와주고 분위기도 잘 띄워줬습니다. 제 남편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동생 남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왔어요. 부엌 전등이 갑자기 나갔습니다. 어두워진 공간에서 당황하며 의자를 가져왔어요. 처형, 제가 할게요. 위험해요. 태호가 달려와서 의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에서 전구를 건네주며 위를 올려다봤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태호 바지 앞부분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웅크리고 올라가다 무리가 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천 사이로 드러난 그것. 숨이 멎을 뻔했어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본 태호의 것은 정말 대단했어요. 남편과는 비교 자체가.
아니, 비교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준. 평생 본 적 없는 차원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옷이 태호도 당황해서 급히 의자에서 내려왔고, 전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옷장에 남편 옷이 있으니 갖다 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호가 옷 갈아입으러 간 사이 싱크대를 붙잡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뭐였지? 방금 그게 진짜야?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작고 빈약한 것만 보다가 갑자기 저런 걸 보니 과호흡까지 왔어요. 하지만 충격보다 더 강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궁금함. 저렇게 큰 게 실제로 가능해? 내가 저런 남자와 금지된 상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남자들은 TV 앞에 우린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긴장이 풀렸어요. 술이 돌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자식, 시댁 얘기로 편하게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술이 더 들어가자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언니들 남편이랑 요즘 어때? 막내 수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뭐가? 둘째가 장난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거. 잠자리. 수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고,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술 기운에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난 솔직히 단 한 번도 만족해 본 적 없어.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왜? 형부가 무슨 문제라도 있어? 너무 작고 너무 빨리 끝나. 말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불만이 있는데 언니랑 정반대야. 정반대. 무슨 뜻이야? 궁금해서 나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커. 감당이 안 돼. 매번 너무 아파서 잠자리가 무서워. 수진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완전히 피하고 있어. 핑계 대고 거절하려고 하지.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본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얼마나 큰데?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수진이 잠깐 망설이다 작게 말했어요. 말도 마. 진짜 엄청나서 상상도 못해. 가능하다면 보여주고 싶다. 진짜 그 정도라니까. 숨이 멎었어요. 손을 떨며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내 머릿속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만약 내가 너라면 나랑은 완벽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자리는 자정이 넘어서 끝났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일까? 대체 얼마나 클까? 궁금증이 커졌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었고 모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조심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 그냥 잠깐만 보는 거야. 무슨 용기였는지 대담하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태호가 자고 있는 작은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 돼, 서연아. 돌아가. 이성이 말했지만 손은 벌써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밖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불 가장자리를 살짝 들췄습니다. 그 순간 불빛에 비친 윤곽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다음 날 아침 거의 잠을 못 잔 채 일어났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 얼굴은 창백했어요. 부엌으로 나가니 가족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호도 있었고 눈이 마주쳤어요. 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처형,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자서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마트 좀 다녀와. 집에 먹을 게 없어. 알았어요. 가방을 챙기며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처형, 제가 도와드릴게요. 짐도 많을 텐데. 태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바람 좀 쐬고 싶어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차 안은 묘한 침묵이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처형,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왜 그러셨어요? 그 순간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며 차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알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그냥 모른 척 했지만 깨어 있었어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서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미안해요. 너무 궁금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남편이랑 평생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고, 전 항상 공허했어요. 그런데 어제 전등 바꾸다가 옷이 찢어졌을 때 그걸 보고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태호는 침묵하며 들어주었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울었어요. 저도 사실 힘들었어요. 한참 후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감당 못해서 늘 피해요. 매번 아프다고만 하니까 저도 죄책감이 들어서 요즘엔 완전히 손도 안 대게 됐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작아서 불만족한 여자와 너무 커서 거부당하는 남자.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궁금하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봤어요. 네. 평생 이렇게 산 게 너무 억울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어요. 처형도 힘드셨을 테니까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말을 멈췄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순간 제가 본 것, 느낀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떨렸습니다.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태호의 호흡이 변했습니다. 창밖으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우린 인식조차 못했어요. 온몸이 뜨거웠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형,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안엔 욕망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52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이 떨림을, 평생 갈망했던 이 감각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태호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 이대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젠 알고 싶어요. 제 고백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더는 참기 힘들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젠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곳을 알아요. 대답 대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핸들을 꽉 잡았어요. 이성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갈망이 화산처럼 폭발했으니까요. 차는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10분쯤 지나 작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태호가 프론트로 가서 방을 잡았고 전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현실이 다시 저를 짓눌렀어요. 나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문을 닫았고 우린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물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 엄청난 존재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며. 그렇게 시작된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함이 온몸을 감싸매요. 구석구석 채워지는 행복의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이런 게 있는 줄도, 가능한 줄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른 감정이 채웠어요. 황홀함, 그 단어가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파도처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 이게 뭐지? 온몸이 전율하며 숨이 멎고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전 태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을 고르기 힘들었어요. 전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52년을 살았는데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내가 여자라는 걸. 태호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태호도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생 찾던 사람을 이제야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있을 줄은.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늦게 만났다는 아쉬움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태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도 안 되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우린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은 방 하나, 낡은 주전자, 그리고 우리 둘. 그날 밤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초라하지만 따뜻한 첫 식사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함께 사는 거구나. 아침이면 각자 일을 나갔습니다. 전 마트에서 일했고 그는 근처 식당 주방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저에겐 처음 겪는 평화였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린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더 가까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린 여전히 작은 방에 살았지만 그곳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했어요. 그의 웃음 하나로 하루가 가벼워졌고 그의 손길 하나로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어요. 저희는 조금씩 돈을 모았고 언젠가 둘만의 가게를 열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저녁 노을이 물든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노을빛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말없이 그의 손을 감쌌어요.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얼굴이었습니다. 밤이면 우린 오래된 라디오를 켜놓고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짧은 숨소리와 웃음, 그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손가락질했고,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들이 이제 멀게만 들렸어요. 남은 건 단 한 가지, 서로의 온기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나이에 갇히지 않는다는 걸. 행복은 늦게 찾아와도 결코 작지 않다는 걸. 늦게 핀 꽃은 더 오래 향기롭습니다. 저는 지금 그 향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세상의 시선에 묶여 있다면 기억하세요. 사람은 언제든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당신도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